자, 이번에는 네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장간에 대한 말씀을 드릴 차례네요.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제목만 정해놓고 원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고는 이미 화석이기 때문이죠. 죽은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강의를 이렇게 시청하시는 인연이 지금 낭월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또 원고를 준비해보기도 했는데 원고대로 안 됩니다. 이미 원고 쓸 때 마음과 설명할 때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쩌면 준비가 또 부족한 생각만 전달하다 보면 뭐 좀 미흡한 것이 생길 수도 있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생각을 전해드릴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장간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자평명리학이 존재하는 출발점부터 지장간은 함께 해왔습니다. 아마도 그 전에도 이미 있었겠죠. 어쩌면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양념삼아 던져놓겠습니다. 자, 표를 보면은 지장간에는 구조가 있습니다. 어떤 구조가 있는지 나름대로 좀 책을 좀 읽으셨다면 외웠거나 이해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뭐 가급적 외우라고 늘 권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는 외워놔야지. 뭐 특별히 많이 외우라고는 하지 않지만 이것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은 지금 이런 관점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왕초보 사주학에서 설명드린 지장간하고 지금 설명드리는 지장간하고는 좀 다릅니다. 변했네요. 변했습니다. 왜 변했는가? 사실 변한다고 해서 멋대로 만들어 붙이진 않습니다. 임상하고 또 확인하고 또 책을 또 접하면서 항상 어느 것이 옳은가? 옳다는 것을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어느 것이 좀 더 타당성이 있는가? 이러한 점에 늘 관심을 가지고 고서를 접하다 보니 이제 이 정도 정리라면 이제는 안 바꿔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 이 오늘 생각입니다. 내일은 모르죠. 오늘 생각을 전해드리는 것으로서 강사의 역할은 다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문제는 내일 생각해야죠. 지장간의 구조가 여러 번 뒤바뀌었고 책마다 좀 다릅니다. 이것은 낭월의 책뿐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 책에서 표시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음을 자주 접하게 되고 들어는 같고 들어는 다르다. 뒤에 쓴 책이 앞에 쓴 모델을 채용했을 때는 같을 것이고 또 다른 생각을 추가하면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또 다른 걸 접하게 되겠죠. 모든 학문이 그럴 것이다. 가령 세계적인 천재 같은 아인슈타인도 처음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임종무렵에 즉 죽을 때가 다 되었을 때 생각과 같았을까? 달랐을 것입니다. 당대의 한 사람의 생각도 그러하거늘 천년 세월을 녹여서 학문으로 만들어 오고 있는 이런 세계에서는 당연하겠죠. 그런 점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래도 타당성이 있다 싶은 걸 가지고 정리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또한 왕도는 아니다. 모르겠다. 현재로서는 이것이 최선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말씀으로 도망갈 길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치란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보는 관점, 설명하는 방법은 시대 따라 사람 따라 다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연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또 이해할 수 있는 진리의 세계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가지고 놀면서 익히면서 자기의 세계로 이끌어들이는 그래서 자기 걸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낭월의 강의를 듣고 외우신다면 무슨 공부가 되겠습니까? 생각을 하는데 도와드리는 부채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아주 강의를 잘 시청하시는 훌륭한 시청자라고 하겠습니다.
지장 간의 구조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하면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봅니다. 오래전부터 이렇게 나눠왔습니다. 왕지가 있습니다. 생지가 있습니다. 고지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한다면 생지를 1순위로 하고 왕지를 2번째로 하고 고지를 3번째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해놓은 것은 이해하기 좋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해하는 거죠. 이해만 하면 어떻게 뒤바뀌는 것은 뭐 그래 중요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왕지 그룹은 좌오묘유가 되겠습니다. 항상 붙어 다니죠. 책을 봐도 좌오묘유. 좌와 오, 묘와 유, 이것은 지지에서 충이라고도 합니다. 서로 마주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는 무엇과 같느냐? 천간의 개와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위에 보면은 앞에는 0.3이 있고 가운데는 0.2가 있고 끝에는 0.5가 있습니다. 전부 다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0.3 더하기 0.2 더하기 0.5는 1.0이 되겠군요. 1.0은 전체를 의미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누어져 있구나. 적어도 둘 혹은 셋으로 나누어져 있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다만 왕지에 속하는 왕지 그룹에 속하는 좌오묘유는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통입니다. 그냥. 그래서 자는 개와 같다. 오는 정과 같다. 묘는 을과 같고 유는 신과 같다. 즉 개와 같은 성분이 100% 모여있는 것이 자다. 자로서 작용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왕지는 이렇게 4개의 글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12개 중에서 4개면 3분의 1이죠. 3분의 1은 단독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암기하기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이건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지장간만큼은. 자, 자를 봤을 때 개를 생각하고 오를 봤을 때 정을 생각하고 묘를 보면 을을 생각하고 유를 보면 신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글자들은 아주 왕성하다 하는 뜻의 왕자가 붙어 있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적어도 개는 수의 왕입니다. 정은 화의 왕이고 을은 목의 왕이고 신은 금의 왕이군요. 왕 중에 오행 중에 빠진 게 있나요? 네, 토가 빠졌습니다. 토왕이 빠졌네요. 토는 왕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토는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인 거죠. 자, 조선의 왕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이라고 할까요? 네, 훌륭한 왕이죠. 조선의 왕이 있는데 또 왕이 많죠. 여러 왕들, 28대 왕들이 있죠. 그런데 오행에서 수왕, 화왕, 목왕, 금왕은 있는데 토왕이 없어요. 토는 이 땅입니다. 이 땅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으며 이 땅 없이 왕이 존재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왕은 없구나. 있을 수가 없구나.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토지신을 왕으로 삼았다면 토왕이 되겠죠. 토지신, 실제로 토지신이 백성을 다스리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토왕은 없다고 생각하고 뭔가 이론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토왕이 없는 이유를 그렇게 생각해 봤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간단합니다. 긴 설명 필요 없죠. 왕, 단독으로 존재한다. 왕은 단독이죠. 네, 누가 왕한테 말하면 뭐 수용할지는 모르겠지만 하고 말고도 왕한테 달렸을 뿐입니다. 왕이 주인이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그룹, 생지 그룹이 있습니다. 생은 무슨 뜻입니까? 생은 낳을 생자, 낳는다 하는 뜻이죠.
탄생, 바로 그 얘기입니다. 생산, 같은 얘기군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글자는 인, 신, 사해가 되겠습니다. 인사신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순서는 그냥 정해놓은 것이다. 그럼 왜 이렇게 꼭 대립하는 걸로 이렇게 적어놓고 부르느냐? 그러면 덤으로 대립하는 걸 또 얻을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겠네요. 그런 뜻입니다. 자, 인신사해. 이 네 글자는 생지라고 말을 합니다. 뭘 낳는다는 얘기죠. 사실은 속에 잉태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마 그게 더 근사할 것 같습니다. 잉태하고 있는 네 개의 지지다. 임신부, 아기를 베고 있는 상태다. 이런 걸로 이해를 하면 더 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인이라는 글자를 살펴봅니다. 인이라는 글자는 저 위에 수치를 함께 참고해 보시면 두 개 묶어져 있죠. 현재 이렇게 돼가지고 0.2, 0.5를 묶어서 갑이라는 글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율이 0.7이라는 얘기죠. 앞에 병만 빼고 갑은 0.2, 0.5 합하니까 0.7. 0.7이라는 비율을 갑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은 0.3을 가지고 있군요. 3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구조가 인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비율이 많은 자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인은 갑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갑과 같긴 하지만 잊으면 안 되는 것, 그 속에 있는 병화 30%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30%니까 뭐 반의 반밖에 더 되느냐, 그 정도야 뭐 별거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일리는 있습니다. 숫자만 봐서 숫자와 작용을 같이 이해하지 않으면 항상 오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생지라고 하는 이 생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생산한다는 뜻입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아기를 낳는다는 뜻이죠. 아기를 낳기 전 상태입니다. 속에 들어있으니까. 임신 8개월. 좋습니다. 임신 8개월입니다. 이 상태에서 주인이 누가 주인이냐? 임신 8개월 된 사람은 모든 것이 아기를 위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의 존재감보다는 아기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엄마일까요? 아기일까요? 당연히 아기가 되겠습니다. 이 30%가 70%를 가지고 논다는 얘기인가요? 적어도 70%가 30%를 위해서 딸려 있다는 얘기일까요? 딸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숫자만 가지고서 70%가 크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산술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철학적으로는 그 30%가 70%를 장악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아기가 있는 엄마는 아기로 인해서 가치가 상승됩니다. 결혼한 여인이 아기를 낳지 않으면 아직은 새댁이라고 그러죠. 아기를 낳고 엄마가 되었을 때 비로소 머시기 엄마가 됩니다. 자, 갑시기 엄마라고 하지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왜냐? 자신은 존재감이 없어요. 뭐 혹 조선시대를 지나와서 뭐 그렇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철학적으로 봤을 때 인이라는 글자는 그죠? 병의 엄마다 이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자신의 존재감은 누굴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아기를 낳으면 끝났습니까? 씻기고 먹이고 입혀야죠. 또 끝났습니까?
학교 보내야죠. 뒷바라지 해야죠. 자, 끝없이 그 자식을 위해서 희생되어 가는 모습.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는 위대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어머니는 불쌍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희생되고 봉사되기를. 어쩌면 하늘에서,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자연입니다. 자연적으로 이미 강요되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세계를 갖고 싶은 여성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둘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끌려다니기 싫은 거죠. 물론 시대에 따라서 당연히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철학, 자연 철학으로 봤을 때에는 그것도 역시 자연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노력하면 될 것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거부하는 것은 요새 말로 직무유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자, 설명이 길었습니다만은 인중의 간목은 인중간목, 병화는 인중병화라고 그럽니다. 앞에다가 인중을 붙이면 됩니다. 인중을 붙였을 때에는 인중간목 그러면 70%, 인중병화 그러면 30%가 결정이 나는데 그냥 지장간에 간목해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 속에도 갑이 있기 때문이죠. 해중간목은 몇 프로일까요? 당연히 30%. 인중간목은 70%. 비율이 다르군요. 그리고 역할이 다르죠. 해중간목은 주인이고 인중간목은 엄마다. 뭐랄까 보조다. 이렇게 역할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장간을 말할 때는 뭐 글자로는 상관없습니다만은 인자 쓰든 해자 쓰든 써놓으면 되니까 지장간에 있는 천간을 말할 때는 인중간목인지 인중병화인지를 반드시 같이 표기해야만 듣는 사람, 읽는 사람이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오해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인 다음에 신이 있는데 신은 이제 설명 쉽습니다. 경이 70%고 임이 30% 이렇게 되는 거죠. 역할은 인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경은 엄마고 임은 뱃속에 든 자식이 되겠습니다. 사는 어떠냐? 사는 병이 70%고 경이 30%가 되겠습니다. 간단하네요. 별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 못 외워가지고 쩔쩔매는 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해는 임이 70%고 갑이 30%, 0.3 이렇게 비율로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비율은 대만의 학자 하근충 선생이 발명한 것입니다. 물론 그분 나름대로 얼렁뚱땅 그야말로 자다 만든 것이 아니고 고서들을 두루 섭렵하면서 종합하고 스스로 임상하고 내린 결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이론을 나홍월도 그대로 수용합니다. 이 시대의 교육을 받은 학자들이라면, 사람들이라면 이런 방식이 훨씬 낫겠다. 그래서 이 방법을 택했구나. 하근충 선생은 선구자다.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그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리 선행학습 있으신 경우에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병갑이 아니던가? 이렇게 물음표 하나가 머리 위에 떠올라 있으면 좋겠네요. 이는 무병갑인데? 신은 기무임경이 아니었나? 사는 무경병이 아니었나? 이는 그렇죠. 무병갑. 사는 무경병. 해는 무갑임. 그렇게 왕초보에도 써놓고 다 써놨으면서 왜 이제 와서? 이제 와서 그렇습니다. 항상 변하니까요. 여기에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토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무토를 왜 빼먹었느냐? 여기에 무토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빼먹었습니다. 사실은 무토가 잘못 끼어 들어왔습니다. 그게 더 맞겠네요. 뭘 근거로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본 결과를 근거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토론하고 싶다면 메일을 보내셔도 좋고 전화하셔도 좋습니다. 나름대로 납득할 만큼 설명을 해드려 볼 수 있는 적어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여기에서 생지에서는 무토는 잊어버리고 그냥 분기, 즉 해라는 글자 있을 때, 해수가 있을 때 해중 임수, 해중 간목으로서 딱 정리하고 여기에 무토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면 번거롭다.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여러 차례 정화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나온 최종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도 차차로 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기본 구조를 말씀드리는 중이니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고지가 있습니다. 제일 복잡한 창고 고자 고지입니다. 이 고지 때문에 앞에서 0.3, 0.2, 0.5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분류를 해 놓은 것이기도 합니다. 세 글자 다 들어있죠. 이것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혹은 기존의 책에 나와 있는 표시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진이라는 글자는 개와 을과 무가 있다. 개을무. 또 어떤 때는 을개무라고 또 하기도 합니다.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을개무 938 그렇게 오셨죠? 네, 미안합니다. 남을 탓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0.3, 0.2, 0.5, 325라고 해도 됩니다. 쉬운 게 좋잖아요. 0점 다 빼버리죠, 뭐. 325 좋다. 325. 그러면 앞에는 37 좋네요. 간단하게 이렇게 뭐든지 빨리 기억하는 방법. 요새 말이 자꾸 줄어들고 있잖아요. 축약법 이런 걸 우리도 그대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진, 개을무 325. 을개모 같으면 235 하면 되겠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비율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술에는 정신무 또한 325 그렇겠죠. 축에는 신계, 기 325. 미에는 을정기 325. 지지편에서 아마 강의를 잘 들어보셨으면 나름대로 우리 지장간의 의미도 일부는 들어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지지가 지장간이니까요. 그 점을 함께 생각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지장간의 구조, 또 특히 이렇게 생긴 구조를 인원용사라고 합니다. 인원, 사람 인자, 어떤 문자, 용원 쓸 용자입니다. 인원을 쓰는 일이다. 일사자입니다. 인원을 쓰는 일이다. 그래서 인원용사라고 합니다. 곳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적천수를 보면은 천원, 지원, 인원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원이라면 지장간을 의미하는 걸로 보면 되겠고 이것이야말로 인원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똑같은 지장간의 구조인데 또 하나의 구조가 있습니다. 이 구조는 무엇인가? 바로 종전까지 알고 있었던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임계, 축, 개신기. 입에 착착 붙네요. 네, 오랫동안 그렇게 외워왔고 활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미 외우셨다면 또 고생하시겠습니다. 왜? 버리라고 그럴 테니까. 서운하시겠죠? 괜찮습니다. 하나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를 얻지 못합니다. 큰 스님들 말씀 같죠? 세상 이치는 다 그렇습니다. 하나를 버려야만 또 하나를 얻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 월율, 월이라는 것이 있죠? 월령, 그죠? 월주, 그죠? 월지. 월령, 월에 의한 순서, 그러죠? 월령 분야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된 구성을. 야는 들려자인데 분야는 영역을 의미하니까 월령 분야라고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앞에 대설동지가 써 있네요. 사실은 대설동지, 대설 15일, 동지 15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환까지라는 뜻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소환까지. 대설에서 소환까지 그러면
동지가 묻히기 때문에 표기를 대설, 절기, 동지, 절기 두 개를 뭐라고 그런다? 자월이라고 그런다. 그 자월은 30일이다. 보통 그렇죠. 29.5일인데 음력으로는 30일 합니다. 그래서 앞에 10일은 임, 그 다음에 20일은 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만약에 처음 공부하신다면 참 잘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냥 그런 것도 있구나까지만 이해하시면 되는 까닭입니다. 소한대하는 축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절기를 하나의 월로 묶어서 15일, 15일에서 30일이 됩니다. 청명고구는 진월이요, 입하소마는 4월이고 망종하지는 5월이고 소서대서는 미월이며 입추처서는 신월, 백로추부는 6월, 한로상강은 술월, 입동소설은 해월. 외우지 마십시오. 표에 나와 있습니다. 책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절기를 표시해 놓은 것, 이것이 바로 월령입니다. 월령에서 나누었다는 얘기죠. 분야 30일씩에서 360일로 나눠놨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난해합니다. 의문투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뭘 예를 들어볼까요? 병 좋습니다. 5월을 볼까요? 5월. 자, 왜 5월을 특히 짚고 말을 하느냐? 묘월에는 가벌이 있고 자월에는 임계가 있는데 6월에는 경신이 있는데 하필 5월은 병기정이 있어요. 이것이 왜 이러냐? 이 문제 가지고 오랫동안 고심을 했었더랬습니다. 하고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끝났다는 뜻이죠. 했었더랬습니다. 결과 알아냈습니다. 여기에서 기가 왜 들어있느냐? 정이랑 같이 붙어 다니기 때문입니다. 왜 기가 정이랑 붙어 다니느냐? 이것은 참 유감스럽게도 포태법이라고 하는 공식에서 그 근거를, 흔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포태법. 포태법은 오행이 음양에 따라서 생사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황당무계한 설입니다. 어느 다른 학문 분야에서는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야는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자평명리학에서는 황당무계하고 어불성설이고 언어도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평법은 오행학입니다.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하셔야만 됩니다. 그것도 인정하지 않으면 이미 공부는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평법은 오행학이다. 오행의 강약을 보는 것이고 오행의 왕쇠를 보는 것이다. 오행의 쓸모를 찾는 것이다. 용신, 쓸용자. 그런데 자평법이 오행론인데 정이 생을 받는 곳에서 기도 생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펼친다면 결코 오행이 주가 아닙니다.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논리를 찾기 위해서 이 참 우둔한 낭월이 오랫동안 시간을 썼습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답을 얻었으므로. 이걸 바라다 보게 되면 기는 정에 붙어 있고 이것은 그대로 포태법 구조와 똑같습니다. 살펴보십시오. 긴 설명 안 해도 뭐 찾아보시면 됩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걸 알게 되면 사해에 있는 무도, 병이랑 같이 붙어 있다는 의심을 떠올리게 됩니다. 네, 자꾸 이제 확장됩니다. 의심은 꼬리를 문다 그러죠? 맞습니다. 학자가 의심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학자죠. 그는 녹음기죠. 녹음기가 되길 원하십니까? 학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학자를 원하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뭐 낭월 얘기 들을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원률 분야는 뭐 세월은 오래됐고 절기만 논하는 것은 괜찮으나 그 속에 지장간을 대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볼까요? 자, 을 다음에 을이 지나면 뭐가 됩니까? 목이 지나면 화가 돼야죠. 그러면은
목 다음에 뭔가 화가 돼야 될 텐데 개가 갑자기 딱 들어와 있어요. 왜 갑자기 개가 들어왔지? 참 어렵습니다. 절기상으로는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냥 비율로 볼 때는 괜찮습니다. 네, 그러나 이러한 점점 더워져야 되는데 왜 그 개가 들어있지? 이런 의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인원용사로 설명할 때는 괜찮습니다. 누가 만드는지는 모르지만 참 놀랍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설명을 해본다면 인원용사는 채용하고 원률 분야는 포기, 버린다 얘기입니다. 버린다. 하나만, 두 가지 예외될 걸 하나만 하니까 어쩌면 수지 맞았습니다. 그래도 궁금하신 분, 그래도 연구력이 너무 넘치시는 분은 보시면 됩니다. 책에다 나와 있습니다. 왕초보도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알기 쉬운 음양오행, 천간지지에 또 열심히 설명해 놨습니다. 그걸 보시되 항상 기준점은 오늘 강의에 있음을 잊지만 않으신다면 시간 낭비는 없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지장간에 대한 설명을 좀 장황하게 드려봤습니다만은 앞으로 또 계속 언급할 아마 시간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